네, 오늘 시장 분위기 이만하면 좋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750선을 넘어서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고 코스닥은 오히려 상승 탄력을 키우고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전망 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 DS투자증권의 양혜정 투자전략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미국도 그렇고 AI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종목들이 또 끌고 시장이 이만큼 올라온 상황인데 앞으로의 시장의 추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예. 지난주부터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호조가 계기가 되면서 AI 관련된 반도체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 커머디티죠. 커머디티 관련 그러니까 일반 제품의 반도체도 이제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신호로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AI 쪽으로 쏠리는 이제 반도체 생산도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반도체도 약간 재고 쪽이 좀 감소하는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반도체 업황이 생각보다 좀 빨리 턴어라운드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제조업 PMI가 지난달에 50을 상회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올라서는 구간에서는 항상 한국은 IT, 특히 이제 반도체가 이제 초과 수익을 기록했던 과거 경험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다가 향후에 이제 예상되는 게 미국 금리 인하가 있거든요. 이 금리 인하까지 같이 가미되면은 글로벌 수요 확대가 이제 같이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가 좀 시장에 좀 반영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지수 수준 자체는 사실 이제 2,750포인트이기 때문에 0.950 PBR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22년서부터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항상 상단이 0.96배 정도, 거기에서 좀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지수대에서는 약간 좀 부담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총선을 앞두고서 그동안 이제 시장을 좀 약간 이끌었던 하나의 어떤 다른 축이 이제 밸류업 쪽 관련된 종목들인데 그런 쪽에 대한 어떤 많이 오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조정.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다가 이제 4월 초 되면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되니까 그런 그에 대한 어떤 관망 뭐 이런 부분까지 가미하면은 3월 말 4월 초는 약간 좀 횡보하면서 쉬어가는 그런 장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러면서 좀 대응을 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수가 이만큼까지 올라올 때 외국인의 순매수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한 26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섰는데 쉬어갈 가능성 하지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도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매와 관련해서 지금 환율이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1,340원대에 다시 올라선 환율. 이 부분이 좀 부담스럽지는 않을지 어떤 분석이십니까? 예, 지금 환율이 좀 오르는 부분은 확실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영향도 있지만 사실 최근에 달러화 지수 흐름이 좀 강해진 게 유럽 쪽 영향이 좀 컸습니다. 유럽 쪽 지표가 최근에 좀 악화돼서 좀 발표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악화됐다 이미 안 좋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회복이 잘 안 되는구나 이런 인식을 받아들이면서 유로화가 좀 약세로 가면서 달러화가 강세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약간 이제 원화 위안화 다 이렇게 보면 약세 좀 구간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환율 수준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크게 뭐 매도하고서 떠날 유인은 크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기업이익 사이클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출 사이클 여러 가지 면에서 약간 우상향으로 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환율 부담보다는 약간 좀 시장이 외국인들이 이제 밸류업 정책으로 좀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에서 약간 매도를 하기보다는 이제 매수를 좀 약간 줄이는 구간 뭐 이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매수를 줄이는 구간에 그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또 기업들이 실적이 또 잘 나오고 성장을 한다면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높은 환율에도 불구하고 또 들어올 수가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또 기대감이 있는 것이 앞서 말씀해 주신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반도체 내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좀 살펴주신다면요. 지금 이제 반도체가 지난해까지 계속 적자였잖아요. 적자였다 보니까 올해 이제 턴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1분기 실적에서 확인이 되는데 이제 컨센서스로 확인하면은 전자도 이제 흑전으로 돌아서고 있고 이제 저희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 좀 상단을 좀 이제 강하게 보는 시각은 한 2조 원대까지 얘기가 나와요. 그렇지만 이제 대략 한 1.5조 원 정도. 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으로 보면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확실한 흑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도 높지 않나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올해 2월까지 작년 10월부터죠. 수출 흐름을 보시면은 전체 수출은 한 10% 미만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0%, 40%까지 이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항상 반도체가 좀 아웃퍼폼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런 수출으로 보면은 이 흐름 자체가 하반기 정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1분기를 기점으로 실적이 확인되면은 약간 차익 실현도 나오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올해 그 반도체 관련된 주요 대표 종목의 어떤 이익 흐름은 좀 우상향으로 보면서 대응하면 어떨까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SK하이닉스에 이어서 삼성전자도 또 긍정적인 실적을 낼 것이다. 1분기 실적에 있어서는 반도체에 거는 기대감이 크다라는 말씀이신데 1분기 실적 시즌 반도체 이외에도 또 어떤 업종들 긍정적인 전망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전망치를 보면은 올해 연간으로 보면은 그 전체적으로 업종별로 봤을 때 이익이 좀 좋을 만한 거는 반도체, 조선, 그다음에 유틸리티는 이제 워낙 안 좋았던 상태에서 이제 좀 흑전으로 돌아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그냥 안 좋았던 것에 어떤 좋아지는 부분 정도로 한다면은 그 전체적으로 보면 업종이 막 확산되는 그런 구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익 쪽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상반기 중에는 특히 이제 반도체와 조선, 그다음에 일부 기계 관련된 그 방산 이런 데 쪽으로 좀 모멘텀이 좀 집중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는 지금 보시면은 대형주가 좀 시장을 이끄는 장이 이런 흐름처럼 상반기는 이런 모멘텀이라든지 업종의 어떤 이익 흐름이 업종 전반적으로 확산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집중해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정도로 말씀드릴 거고 하반기로 가면서 금리 인하하면서 아마 이제 업종이 확산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 같다 정도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그때쯤에 약간 중소형주나 이런 쪽으로 좀 대응하면 어떨까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3월 말 4월 초는 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쉬어갈 것을 염두를 해둬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특별히 아주 큰 호재가 될 만한 이벤트 자체는 부재한 게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PC 물가라든지 그리고 여러 나라의 또 월초가 되면은 각종 경제 지표들 발표가 될 텐데 어떤 것들 주목하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이벤트는 없습니다. 3월 말 큰 이벤트는 없고 4월에 어차피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아마 더 집중하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PC 물가가 중요한 지표긴 하기 때문에 이제 대략 보면 예상치는 2.4%, 지난달에 2.6%. 그러니까 헤드라인 물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CPI 물가는 지금 약간 좀 변동성이 있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PC 물가는 지금은 좀 약간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최근에 좀 얘기한 게 이제 물가에 대해서 크게 우려 안 한다라는 부분도 좀 이런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더 높인다 이 정도로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결국 실적 시즌으로 관심이 이동하니까 3월 말 4월 초는 그런 부분에 더 집중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은 금리 수준이 높고 그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기 같은 경우도 국내 경기도 사실 보면 내수는 안 좋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수주는 전체적으로 좀 부진하고 그래서 이제 수출 대형주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을 좀 좁혀서 보는 그런 대응을 좀 3월 말 4월에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서는 중국과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 관련한 경제 지표라든지 그리고 앞으로의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의 방향성은 우리가 염두를 해둘 만한 게 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중국은 지금 약간 그 어떤 경기 모멘텀, 경기 흐름 자체, 전체 지표 흐름을 잘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변동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 흐름이 역동성이 없다고 보시는 게 보는 시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디플레이션 사이클에 갇혀 있는 국가들, 과거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좀 과감한 정책이 나와서 좀 시장 변동성이 좀 생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중국 그 이코노믹 그 서프라이 지수 있거든요. 경제지표 서프라이 지수는 좀 반등을 했어요. 그게 이제 중국 외국인 매수나 이런 부분 흐름을 같이 하는 측면이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중국은 그냥 시각을 바라볼 때 바닥은 다졌다. 닿지만 중국이 바닥을 다졌다고 해서 국내 이제 중국 관련주가 수혜를 보는 그런 시각은 아직 좀 이르지 않나 이 정도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DS투자증권의 양혜정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